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업권 전망 2023년도 2월달 기사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험 고객의 민원 중에서 단순 민원은 이제는 금감원이 아니라 보험협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대한민국 금융민원 중에 안타깝게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험 관련 민원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무려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다 보니까 금감원 쪽에서는 이걸 신속히 처리할 그러한 인프라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단순한 민원과 그렇지 않은 민원으로 나눠서 단순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마련해 보험업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지 않은 민원은 어떤 걸까요? 뭐 손해액을 산정한다라든가 보험금을 산정한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거운 또는 어려운 그러한 이제 고객분들의 민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순한 민원은 뭐냐? 그냥 뭐 보험사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요. 불친절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갱신형 보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과정, 그리고 단순 질의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 민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그래서 금감원이 아니라 보험협회에서 처리해서 신속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소비자 연맹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건 완전히 참새한테 방앗간을 맡기는 격이다.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이 보험협회는요, 보험사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겠느냐? 결국 이는 소비자 민원의 핵심적인 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빠른 이제 신속한 민원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둘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과연 협회가 이를 처리하는 것이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 그러한 시각들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남의 일이 아닌 침해, 이제 보험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두말하면 이제 잔소리가 돼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노인 진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노인 의료비 급증에서 가장 빨리 급증하고 있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료비다라는 얘기죠. 의료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고 이 기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의료비는 무려 4배나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 수와 의료비를 보게 되면 진료 인원은 32.4%가 늘어난 반면에 의료비는 39%가 급증을 했다. 그만큼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치매 관련한 의료비를 우리가 잘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치매 환자, 추정 환자는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분이 치매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그리고 이렇게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경제적 대비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거나 늘어나거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준비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식 부족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치매보험 상품들은요, 다 아시다시피 무해지 저해지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가입 시기도 굉장히 75세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대가 돼서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이런 치매보험 상품의 특징들을 잘 활용을 해서 치매에 대한 대비를 보험으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당뇨병과 췌장암과의 발병 관계를 연구를 통해서 밝혀놓은 그런 기사인데요. 일단
당뇨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당뇨병이 걸렸을 때 췌장암이 언제 많이 걸리냐, 그리고 당뇨병이 언제 걸렸느냐에 따라서 또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요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당뇨병이 없는 사람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보통 2.8배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당뇨병에 진단이 됐을 때 진단된 3년이 위험하다. 이때 췌장암에 걸릴 확률은 3.8배 정도로 높고요. 3년이 지나게 되면 뭐 0이 되는 건 아니죠. 1.5배로 좀 낮아진다. 그래서 초기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50세 이후에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7.5배나 높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장 컨설팅을 할 때 이 당뇨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암 보장 컨설팅 할 때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업셀링을 하다 보면 또는 가입 금액을 크게 가져가다 보면 보험료 부담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갱신형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고해감이라든가 또는 특정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컨설팅을 한다라면은 소비자분들한테 뭐 예스라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번째 기사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종신보험 중에서도 저해지 종신보험 관련한 기사 내용입니다. 자, 사람 한 번 다 죽습니다. 근데 이게 조기에 사망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남겨진 유가족을 경제적 고충에 집어넣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꽃다운 보험이 종신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돼서 종신보험을 좀 멀리하는 그런 고객분들한테 꼭 종신보험을 잘 세일즈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 기사에서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분들의 첫 번째 갖는 부담은 보험료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해지 종신보험으로 해서 동일한 사망 보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효율성을 고객분들한테 좀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도해지 세제한급금이 낮다라는 부분은 꼭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더 높은 예정이율을 제공해서 보험료를 또 낮추는 그런 상품들이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잘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정이율은 다 아시다시피 보험료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정일이 높은 상품을 잘 선택한다라면 또 소비자분들이 좋게 좀 봐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이 종신보험 좀 다르죠. 다시다시피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제 한도 없이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 보험 관련 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한테 너무 작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것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을 통한 세제 혜택을 잘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가장 잘 먹히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발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이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부분을 언급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에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발탈돼서 몇십만 원씩 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과세 부분은 이런 쪽으로 좀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종신보험의 가입 나이가 굉장히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령자분들도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확대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 납입면제 특약이라든가 유니버설 기능이라든가 뭐 연금 전환 기능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좋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서 저희 종신보험으로 사망 보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컨설턴트 분들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가족을 위한 배려는 경제적 배려다. 이게 이제 종신보험의 세일즈 여기서는 팁이 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재테크보다 건강테크가 중요하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100세 장수 시대에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최근에 6, 7개월 동안 엄청 아팠고, 죽을 만큼 정말 이렇게 사는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라고도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건강은 있을 때 잘 지키고,
미래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가장 좋은 건강 테크가 뭐냐? 바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건강검진하면 우리 국가건강검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사무직은 2년마다 한번, 비사무직은 1년마다 한번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태어난 연도,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건강검진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추가로 검진을 받을 때는 정말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저렴하게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으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에 초음파와 위 대장 내시경 검사 정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싼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대장 내시경을 예를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큰 대학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대장 내시경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펠로우를 마친 그러한 의사분들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이 암이 근육축에 있게 되면은 굉장히 숙련되지 않은 분들은 이걸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레 전문 병원에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전문가들이 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좋다. 그래서 꼭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다. 물론 요게 이제 약간의 어떤 광고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글에는 담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무조건 비싼 건강검진이 좋은 게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건강검진 항목을 잘 체크한다라면은 좋은 건강검진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최고의 건강 테크고요. 이 건강 테크를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국가건강검진에 본인에 맞는 건강검진, 그리고 꼭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요 세 가지를 기억하고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비자분들한테도 가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다면 소비자분들이 매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2023년도 2월달 기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